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55쪽. 기본서 155쪽. 쳤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자, 도시지역분이죠? 우리의 재산이 그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뭐다?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이죠? 그럼 1차적으로 뭐를 내나요? 재산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죠?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뭐를 계산한다? 도시지역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도시지역분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20만 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여러분들이 뭐다? 고지서를 받아봤죠? 그죠? 고지서를 받아보면 도시지역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산세다. 합쳐서 날라온다고요. 자, 그래서 일에 따른 세액이 재산세예요. 2에 따른 세액이 도시지역분이라고요. 그래서 합산하여 밑줄 긋고 합산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따로따로 부과할 수도 있고 합쳐서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럼 얼마만큼 부과할까? 박스. 우리가 재산세 표준세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얼마만큼?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 표준의 세율이 뭐다? 1000분의 1.4만큼. 자, 숫자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도시지역분 세율은 114. 따르릉이에요. 숫자별이 114.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은 뭐다?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했다. 딱 적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만 원. 자, 2번.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 표준의 뭐다? 114죠? 산출한 세액. 이게 뭐다? 도시지역분.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뭐라고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밝게 알아들었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156쪽 세부담 상한. 자, 이거는 별 딱 붙여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번 시험에 세부담 상한. 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오른 만큼 부과하면 조세 저항이 일어나. 그 납세자가 세부담이 너무 크죠?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 이거지. 자, 토지, 건축물. 자, 토지, 건축물은 뭐다? 항상 밑줄 그어. 직전년도, 작년 기준이에요. 직전년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해당 연도보다 몇 분의 몇,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은 뭘로 한다? 100분의 150으로 한다. 토지, 건축물은 가격을 안 따져요.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50을 상한선으로 해요. 아무리 말이 오르더라도. 그럼 100분의 150은 작년 대비 몇 프로까지만 올리라는 뜻이에요? 50%까지. 작년에 100%니까 해당 연도는 재산세가 많이 오르더라도 전년 대비 해당 연도는 세부담 상한은 뭐라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50%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그다음 출제되는 거는 주택이에요. 자,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단 이번에 개정법은 뭐다? 법인은 제외. 개인만 쓰는 용어예요. 개인, 법인 포함한다. 큰일 나요. 개인만 쓰는 거다. 그럼 법인은 제외한다. 자, 1번. 자, 주택 공시가격 얼마? 밑줄 긋고. 얼마? 3억 이하. 그럼 3억 이하죠? 그럼 3억 이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 항상 나왔잖아.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럼 이 뜻은 뭐다? 작년, 자 올해 재산세를 계산했죠? 올해보다 작년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작년이 기준이라고요. 올해 계산해 보니까 작년보다 100분의 105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올해 세부담 상한선은 뭐라고요? 100분의 105. 이 뜻은 뭐다? 5%만 올려라. 작년이 100이니까 5%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밑줄 그어요. 얼마? 3억 초과 6억이야. 3억 초과 6억 이하는 똑같아. 100분의 11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얼마만 올려라? 100분의 110. 항상 직전 연도 기준이에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100분의 110. 10%만 올려라.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6억 초과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얼마만 올려라? 100분의 130. 반드시 그 구분해야 돼요. 단 1번, 2번, 3번은 개인만 쓴다. 그럼 법인은 1번으로 가란 뜻이에요. 100분의 150으로 가라. 그 뜻이에요. 1번, 2번, 3번은 개인만 쓴다고요. 그래서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그럼 법인은 1번으로 가란 뜻이에요. 법인은 제외했잖아요. 그 타이틀이.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요. 자,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100만 원이야. 작년에 100만 원. 재산세 납부했어요. 해당 연도. 자, 해당 연도에 300만 원이 나왔어. 이렇게. 작년에 100만 원 납부했죠? 해당 연도에 300만 원 나왔다고 몇 배 뛰었어? 3배 뛰었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토지 건축물은 작년 대비 무조건보다 100분의 150을 해당 연도의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50% 올리는 거죠?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야? 150. 그럼 나머지 150은 뭐다? 없는 걸로 합니다. 작년 기준. 작년이 100%잖아요. 그 해당 연도는 아무리 많이 올라더라도 50%까지만 올려라. 100만 원에 50%면 얼마다? 50. 그래서 해당 연도는 세부담 상한이 150이에요. 그럼 150보다 커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요. 만약에 해당 연도가 120이다. 그러면 이해를 적용하지 않고 위해를 적용하겠죠? 항상 세부담 상한은 뭐다? 전년 대비 해당 연도보다 클 때만 적용해요. 크더라도 계산해서 15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0이다. 그럼 1로 안 가고 1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부담 상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50보다 클 때, 크잖아 300. 그럼 이럴 때는 얼마를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300만 원일 때는 150. 만약에 120만 원이면 그냥 120이야. 150 나왔죠? 이거보다 커야 돼. 해당 연도가. 그럼 얼마다? 150. 근데 150인데 해당 연도에 120이죠? 그럼 150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120이에요. 자, 이거는 뭐만 쓰는 거다? 토지 건축물. 가격은 안 따져. 토지 건축물 또는 법인만 쓰는 거예요. 가격은 안 따진다고요. 자, 그러나 주택이잖아. 주택이에요. 주택은 가격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 3가지예요. 공시가격이 3억이야. 공시가격이 3억 초과 6억이야. 공시가격이 6억 초과 3가지로 반드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출제가 안 돼요. 150%니까 그냥 출제는 항상 주택 3가지로 나눠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3억 이하는 작년에 곱한 거야. 100분의 105를 곱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을 곱하고 여기는 100분의 130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작년 대비 5%만 올려라. 10%만 올려라. 30%만 올려라. 그 뜻이네요.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 100만 원이니까 105만 원. 그럼 해당 연도 얼마 나왔다?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105보다 크죠? 그럼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10만 원. 나머지는 없는, 여기는 13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은 필수예요, 필수. 공시가격 3억 이하. 두 번째는 3억 초과 6억 이하. 세 번째는 6억 초과. 숫자별이 어떻게 돼? 3, 6, 6, 초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00분의 150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밑에 정리됐잖아요. 밑에 박스별 딱 붙이고. 자, 주택은 366 초죠? 105%, 110%, 13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105가 뭐다? 105%가 100분의 105. 110은 100분의 110. 130은 100분의 130.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가격 안 따져요. 150. 토지건축물 밑에 적어요. 법인 포함. 법인은 세부담을 많이 걷기 위해서 법인은 절대 주택으로 안 들어가요. 토지건축물, 법인은 무조건 150이에요. 그래서 주택 속에 법인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법인 포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자, 오른쪽. 자,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납세 절차.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래야 지자체 경비로 사용하죠? 절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박스. 박스. 다 소재지야. 소재지 다. 그럼 항상 토건주 선항이죠. 다 소재지예요. 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요? 소재지 과세권자가 시군구에서 걷어가죠. 우리 동네에서 걷어가는 거야.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동네는 시군구세다 이거. 자, 징수 방법. 때가 되면 고지납부다. 고지납부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라고요. 보통징수가 뭐다? 두 번째 밑줄 긋고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발부에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자, 그 다음 2번.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자, 고지서 발부. 쭉 나와 있죠. 항상 재산세 문제 풀 때 현재를 물어보면 항상 어떤 시점이다?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현재는 항상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5개로 구분하죠. 토건주, 선항, 구분한 고지서를 보낸다. 따로따로 구분해야지. 토건주, 선항을. 중요한 거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를 보낸다. 5일 전. 5일 전이에요. 10일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숫자 옆에는 반드시 봐야 돼. 납기 개시. 납부 기한 하면 틀려요. 납기 개시. 납부 기한하면 벌써 뭐다? 10일을 까먹어 버리잖아요. 납기가 15일인데 납부 기한하면 틀려요. 납기 개시. 자, 토지는 납기가 언제예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죠. 토지는. 그래서 고지서는 뭐다? 납기 개시 며칠? 5일 전. 그러나 납부 기한 5일 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납부 기한 5일 전 하면 10일을 까먹잖아요. 납기 개시. 알아들었어요? 뭐에 속지 말자고요? 납부 기한에 속지 말자. 왜 5일이에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 즉 우리 동네니까 다 5일이면 다 고지서 들어와요. 걸어서 다녀도 줄 수 있어요. 5일. 10일 하면 안 된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오, 고지서 날라왔네. 세금 내야 되겠구나. 그죠? 열받아서 날라온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자, 납부기한. 자, 이거 별 딱 붙이고,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우리는 납부, 기, 간난에 납부를 하면 되죠. 이거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납기. 납부 기간. 처음부터 끝이죠? 줄여서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납기.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 납기가 나왔네요. 자, 꼭대기 저거. 이게 정기분입니다.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거. 정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분 납기다. 자, 토지는 9월 16일. 1일부터 하면 큰일 나요. 약 보름이에요. 보름. 9월 16일부터 말일. 토지. 자, 그 다음 주택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반드시 주택은 2분의 1이에요. 단 오른쪽. 다만. 항상 출제되는 거는 다만이다.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요.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 절대 9월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20만 원 이하 밑줄 긋고요. 그럼 20만 원 초과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 왜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토지 건물을 합쳤으니까 많이 나오죠?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그러나 얼마?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날라온다. 9월, 7월. 7월. 빠르게. 자, 그 다음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토지는 9월이라고요. 건축물이 7월이라고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학원 건물. 세금 어떻게 계산해요? 학원 건물. 구분 계산하죠? 여름에는 건물분. 7월 달에. 토지는 토지분. 9월 달에 날라와요. 건물이 위에 있잖아요. 빨리 날라와. 7월. 알아들었나요? 토지가 늦게 날라와요. 왜 늦게 날라와? 토지는 합산하니까. 토지는 합산하잖아. 그러니까 늦게 날라오는 거예요. 9월. 그래서 토지는 9월이고 건축물은 7월이라고요. 자, 그 다음 수시분 3번. 자,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밑줄 그어요. 누락, 위법, 착오. 그럼 세금은 징수해야죠. 누락 등이 있으면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별 딱 붙이고 소액 징수 면제. 자, 소액은 징수 면제를 하겠다. 고지서 한 장당 중요한 거는 요건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의 밑줄 그어. 미만. 미만이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000원 미만은 뭐만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갖고 따져요. 밥풀떼기, 소방분 이런 거를 포함 안 합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래서 참고 나왔잖아요. 그죠? 소액 징수하는 이유가 나왔잖아.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2,000원 미만은 뭐를 갖고 따진다?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이라고요. 그럼 2,000원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한다로 바뀌죠?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에요? 예?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냐고요?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 요건 이하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돼요. 징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미만이 없다면 용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미만. 2,000원부터 미만이 없다면 지문이 어떻게 바뀐다? 징수한다로 바뀐다고요. 미만. 왜 2,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죠?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들어가요. 여러분들 고지서 봐요. 칼라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표값 몇백 원.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건이 뭐라고요? 미만. 미만이에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미소. 미소 짓고 있잖아.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 뭐가 보여? 2,000원.
3 보이면 틀려요. 미소. 입속에서 이가 보인다. 3 보인다. 틀려요. 항상 숫자는 느낌으로 가자.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 159쪽 3번. 재산세 합산 및 세액상정. 자, 과세대상의 등재. 그래, 우리의 재산은 시군에 가면 과세대장에 우리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2번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대장과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시군에 비치된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산세를 내야 된다고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대장과세. 그래서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1번, 2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액산정. 자, 세액은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뭐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등이 뭐야? 등이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등이 뭐냐고요? 분리과세 대상.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리고 종합이나 별도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고지서 발부 및 병기되는 조세. 자, 기억은 별 딱 붙여. 요거만 알면 돼, 기억. 됐어요? 항상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5일 전에 납기 개시예요. 5일 전에 발급한다. 그럼 니은도 별 붙이고 발급할 때 5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토지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한 장의 고지서다. 토지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원래 토지는 원래 몇 장이에요?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석장, 종합, 별도, 분리. 한 장의 고지서에 석장을 다 기록을 해서 날라온다고요. 납세자가 석장 날리면 불편하니까 토지는 무조건 몇 장이다? 한 장. 각각 한 장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물건마다 각각 한 장. 등등등 이렇게. 나머지는 물건마다 따로따로 각각 한 장이에요. 중요한 거는 토지다. 토지는 원래 석장이에요. 석장인데 석장을 몇 장의 고지서에? 한 장의 고지서에. 절대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나머지는 구분해서 각각 한 장. 자, 그 다음 2번. 자, 병기되는 조세는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세율세.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죠?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병기세예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세율세는 독립세라고요. 근데 독립세인데 독립세는 원래 따로따로 고지서 보내는 거죠? 왜 같이 보내는 거야? 납기가 같으니까. 납기가 같을 때는 따로따로 보내는 건데 어떻게 한다?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따로 보내도 되고 이렇게 같이 보내도 된다고요. 할 수 있다. 뭐에 속으면 안 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160페이지. 자, 필수, 물납. 자, 물납과 분할납부는 이번 시험에 필수야, 필수. 그래서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할 수 있다?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물납. 자, 요건이 얼마 초과? 1000초과. 딱 긋고 1000초과. 이 숫자 어떻게 배워? 일명 물천지. 1000초과. 철철 초과예요. 이상하면 안 돼요. 항상 숫자는 옆에를 조심해야 돼. 초과. 그럼 1000만 원까지는 안 돼. 그럼 대상은 부동산이죠? 두 번째 줄. 어디에 있는 거?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울릉도가 안 받아준다고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니까.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알아들었죠? 연제구면 연제구 것만 받아줘요. 다른 동네 거 안 받아준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를 봐야 돼. 왜 신청해야 돼?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야 된다. 미출고.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기 개시 10일 전 하면 안 돼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라고요. 자, 그럼 2번.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 한다? 5일. 5일에 5일. 신청을 5일. 그래서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허가는 빨리 해주겠죠?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5일. 됐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양번호 3번. 자,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뭐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잖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에요. 시장군 수호구청장은 불허가 며칠고 불허가 통지를 받았어. 그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어찌고 저찌고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답이에요. 당연히 변경 신청해야죠.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자, 이제 예스가 떨어졌다. 그럼 물납 부동산을 평가해야 돼.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평가. 자, 평가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현재를 물어볼 때는 어느 날 현재다? 과세, 기준일, 현재. 이상한 용어 들어가면 안 돼요. 납기,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에요. 공시가격을 얘기한다고요. 이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그럼 시가가 뭐냐? 보완장치가 시가로 한다. 시가로 한다고요. 자, 몇 월 며칠 현재?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로 평가한다. 6월 1일. 12월 말일 하면 틀려요. 항상 현재는 6월 1일이다. 그럼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적어. 토지는 공시가격이 뭐다? 개별 공시지가. 우리 엄청 배웠죠? 그 다음 주택은 주택은 공시가격이 뭐야? 단독은 개별 주택가격. 안 까먹는 거. 그 다음 공동은 뭐다? 공동주택가격. 요것만 알면 돼요. 이거 땅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은 공동주택가격. 이거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이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격.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20, 30% 손해나죠? 시세로 평가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20, 30% 손해나니까 국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방세는 왜 있어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국세는 물납 안 해요. 20, 30% 손해나니까. 그래도 종부세나 양도세 배울 때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산세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분할납부로 들어갑니다. 분할납부로 들어가네.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250만 원 초과해요. 이 요건과 범위를
언제나 출제된다. 250 초과입니다.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억 원 초과하면 안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은 요건이다. 250 초과. 알아들었나요? 그럼 500만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야, 옳은 지문이야? 틀린 지 요건이 250이니까 1억 초과하면 틀린다고요. 그러나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인 경우는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죠. 범위니까. 요건이 뭐다? 250 초과. 이게 옳은 지문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500만 원 초과는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나 500만 원인 경우는 요건이 아니라 범위죠. 그러니까 250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분납기간은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고 재산세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이에요.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지문은. 재산세는 250 초과, 납기 경과 후 2개월. 2개월 나와 있죠? 전부가 아니라 뭐다? 일부. 그다음 양과로 이번에 나왔잖아요. 2개월. 큰 것만 알아요. 기본광이니까. 2개월에 2개월 분할 납부 기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별 딱 붙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분할 납부 방법. 1번.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지 분할 납부 여부를 판단하는 길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 250 초과죠? 여부이기 때문에 물납과 같이 과세관청에서 관리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여부만 판단한다. 쭉 나와 있죠? 다 박스 나왔잖아. 그래서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250 초과해서 그 다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요건이 얼마 초과야? 250 초과되면 무조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분할 납부 금액 250 초과해서 더블 얼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면 얼마를 분납할 때 요거 250 초과를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넘어가죠? 500만 원 넘어갈 때는 무조건 얼마? 50% 이하. 그래서 이 뒤에 지문이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무조건 뭐다? 절반.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되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라고요. 자, 그럼 600만 원이야. 300만 원. 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해봐요. 얼마인가? 한번 해보라고요.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고 1번. 납부세액이 뭐다? 300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한번 해봐요. 600만 원일 때는 얼마야? 300만 원일 때는 이렇게. 참 쉽잖아요. 그죠? 자, 50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럼 절반을 빼면 돼. 300. 500만 원까지는 뭐다? 얼마를 빼? 250을 빼면 되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뭐다? 250을 빼면 되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 된다고요. 이상하다. 이 300이 왜 위로 갔을까?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상하다. 이게 왜 위로 올라갔을까? 아니라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3번 재산세 부가세 있잖아요.
자, 재산세, 부가세가 뭐다? 함께 따라오는 세금이죠? 뭐가 따라와요? 지방교육세. 뭐의 20%다? 재산세, 납부세액의 20%란 얘기예요. 감면세액 하면 큰일 나요. 재산세액이 납부세액이라고요. 절대 농어촌 특별세 하면 안 됩니다. 지방교육세 20%.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는 뭐가 붙어? 종부세는 농특세가 붙겠죠? 우리 다 기초에서 배운 거예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종부세는 국세죠? 국세,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고요. 자, 160 있죠? 비과세. 자, 재산세, 비과세네요. 자, 마지막에 이제 재산세. 재산세, 비과세라고요. 자, 꼭대기. 자, 국가 등.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국가, 지자체, 외곽 정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모든 법의 공통이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비과세.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위에 줄은 다 맞추니까 다만이 출제가 돼요. 다만 항상 별 붙이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1번 어떤 경우?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밑줄고 과세. 자,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바뀌는 거예요. 국가재산이라고요. 국가재산.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외국 거를 과세해요. 자, 그 다음 2번. 국가 나왔다. 국가, 지자체 조합. 밑줄 긋고 and 연부. and 무상. 그래서 우리가 양과로 1번은 국가 소유재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 소유권은 국가 거라고요. 그러나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국가가 납세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매수계약자. 국가 등 and 연부 and 무상.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그 이득은 누가 챙겨? 매수계약자가. 소유권은 누구 거야? 국가 거. 우리가 납세무자에서 배웠어요, 이거.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국가 등이 사용한다. 이게 누구 재산이야? 개인 재산이야, 2번은. 개인 재산을 누가 사용해?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사용한다고요. 알아들었죠? 자, 국가, 지자체 밑줄고 1년 이상 공용. 1년 이상 공용은 뭐다?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국가 등이 무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은 무료로 사용해. 그럼 무료로 사용하니까 개인은 비과세.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괄호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다만이야, 항상. 네 번째 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번만 알면 돼. 그럼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유료잖아. 그럼 개인은 돈 받죠? 돈 받으니까 과세한다. 이렇게. 유료가 나와서 유료. 개인은 돈 받잖아요. 세금 내야죠. 그럼 위에 거는 무료예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은 무료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1번에 유료가 나온 거예요. 그럼 유료가 등장하면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다음 밑에 용도. 여기에서 용도는 무슨 구분? 이거는 공익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이에요. 수익용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익용도로 사용하니까 비과세한다. 자, 1번 토지. 자, 토지에 나와 있죠. 공공용지. 도, 하, 제구, 유지, 묘지. 공익용도로 사용하니까 이 땅, 도화, 제구, 유지, 묘지 다음에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수익이 없는 땅이니까 중요한 거는 묘지예요. 묘지, 무덤, 비과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왔네. 자, 오른쪽. 자, 도로. 자, 공공용도라고 그랬어요. 공익용도. 도로는 어떤 도로야? 사도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다 필요 없어. 세 번째 줄.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밑줄 그어 개설한 사설도로. 자유롭다는 얘기는 공익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해 주는 겁니다. 다만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다만이야.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거는 공익용도가 아니죠. 대지 안의 공지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외한다. 이 뜻은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자유롭게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천. 읽어보면 되고, 제방. 다 공익용도야. 단 디귿도 제방 나와 있죠? 비과세야. 그러나 다만 딱 별 붙이고. 누가 사용해? 특정인이 전용하는 거는 제외한다. 당연히 과세하죠? 공익이 아니니까.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은 과세한다. 국어. 그냥 읽어보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기역에서 다만. 그 다음 주의할 거는 뭐다? 제방에서 다만. 다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는 과세한다. 제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산림보호구역 내의 토지. 산림보호 나와 있죠? 자, 어떤 이유로 사용해요? 두 번째 밑줄 그어 공익상. 공익상 사용하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익상. 자, 기업 별 딱 붙이고 군사. 자, 군사 어떤 지역이에요? 통제보호구역. 자, 군사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다. 근데 제한보호구역은 뭐다? 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군사가 나오면 통제와 제한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통제죠? 이 통제보호구역이 어디예요? 대체적으로 38선 대성동 마을. 이게 통제보호구역이에요. 다만 별 딱 붙이고 전답과 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전답과 수원이 뭐야? 농지야. 그래서 이 대성동 마을 주민들도 농사 짓고 수익을 챙기죠?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 재산세 나와요. 그래서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자, 니은. 자, 니은은 산림보호구역. 포인트가 뭐다? 채종림, 시험림. 이것도 공익상 사용하잖아. 채종이잖아. 종자 채취. 시험림은 샘플 채취하는 산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상 사용한다고요. 비과세. 자, 그 다음 디귿도 조심해야 돼. 별 딱 붙이고 공원이 나왔다. 공원이 나왔죠? 공원은 뭐다? 보존하는 지역이 비과세예요. 보존지구가. 그러나 옆에 딱 적어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라고 나오면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군사와 공원은 반드시 용어 정리해야 돼요. 보존지구가 비과세라고요. 보존나는 지역이니까 세금 걷으면 안 되죠. 그러나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이므로 분리과세 007로 세금 조금 걷어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그 다음 리을은 뭐다? 백두대간. 백두대간만 밑줄 그어. 다 공익상. 이러한 지역에 임야가 있어야 산림이 이런 백두대간 다 비과세합니다. 백두대간.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임시건축물. 별 딱 붙여요. 임시건축물. 자, 1년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재산세는 미만이에요. 1년 이하면 안 돼. 미만. 부과하지 아니한다. 됐어요? 즉 건축물만 비과세한다. 임시 건축물이에요. 토지가 아니라. 토지는 임시란 말을 못 써요. 건축물만 비과세한다고요. 건축물만. 자, 넘어가죠. 기타. 164. 자, 164. 자, 기타. 비상재해 구조용 선박, 무료 도선용 선박. 이거 배잖아, 배. 딱 느낌이 뭐다? 공익상 사용하는 거죠? 이거 수익이 없는 선박이니까 비과세, 출제 제외. 중요한 거는 니은이에요. 별 딱 붙이고 니은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포인트가 뭐다? 철거. 철거 명령을 받았잖아.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건물이 철거됐다. 철거되죠? 그럼 뭐가 철거된 거야? 건축물. 줄여서 건물이 비과세죠?
밑에 땅은 과세합니다. 철거란 말이 나오면. 건물이 철거됐잖아요. 건축물. 그러다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뭐가 철거돼서 주택 밑줄 그어. 그럼 주택이 철거되면 뭐만 비과세야? 건축물. 밑에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러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한정한다. 이 얘기는 뭔 뜻이라고요? 건축물만 비과세, 밑에 대지는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건축물에 한정한다. 밑에 대지는 과세한답니다. 건축물에 한정한다. 건축물만 비과세라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거. 지문이 길어요. 천천히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은 맞죠? 임시건축물. 중요한 거는 1년 미만이에요. 1년 이하면 안 돼요. 1년 미만. 자, 그 다음 철거. 답이 2번이죠? 대지도 비과, 대지는 과세합니다. 2번이네. 자, 그 다음 국어 비과세. 4번 나왔다. 군사. 비과세죠? 과로가 중요해. 농지 및 대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도로도 원래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 비과세죠? 그러나 과로가 중요해. 과로가 대지 안의 공지는 뭐다? 제외. 과세한다고요. 답이 몇 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 그리고 옆에 학습 체크는 복습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징수 방법부터 끝났죠? 자, 칠판 봐요. 자, 포인트만 잡자고요. 자, 납세지는 항상 보다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지방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가? 시군구. 근데 특광도 하면 무슨 지문이야? 취득세. 시군구. 응?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이렇게 달라요. 과세권자가. 그 다음 고지서는 5일이다. 5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납기, 개시. 뭐에 속지 말자고요? 납부, 기한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부가세는 20% 뭐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병기되는 거죠? 병기세.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뭐다?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소액징수 면제는 2,000원 보다 미만이에요. 지금 배운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좀 흘려가자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필수.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3억이야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이야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주택은 150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물납, 분할납부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물납은 물천지 얼마 초과? 1000초과. 그럼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준다?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알아들었죠? 자, 신청은 언제까지? 10일 전. 허가는 며칠? 5일. 자, 중요한 거는 평가하죠?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그다음 시가는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1번, 2번, 3번. 이거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의 건축물은 시가 표절 이거예요. 1번, 2번을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이에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고요. 즉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엔드 전부 하면 안 돼. 일부. 엔드 2개월. 자, 언제나 출제되는 거 이거잖아. 분할납부 금액. 그래도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 초과.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근데 아까 안 배웠지만 우리가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죠? 그러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현찰이니까. 자, 재산세, 비과세 금방 했네. 자, 금방 한 거는 기억나야 돼요. 금방 한 거. 지금 딱 7분 지났어요. 7분. 자, 국가 등은 비과세죠? 국가 등은 비과세야. 이거 국가재산 알아들었나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거를 과세했잖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 배제, 과세한다고요. 자, 이거는 개인재산이에요. 알아들었나요? 개인재산을 1년 이상 공용으로 국가가 사용하면 비과세죠? 근데 국가가 어떻게 사용해요? 유료로 사용하면 비과세, 배제, 과세.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야. 개인재산을 공짜로 사용하면 비과세. 국가가 개인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자, 그 다음 밑에 용도 구분. 이 용도가 뭐다? 대부분 공익용도, 땅. 도화재고 유지, 모지, 그죠? 중요한 거는 제방. 특정인이 사용하는 거는 제외. 과세합니다. 특정인만 사용하는 거니까. 알아들었죠? 자, 2번 나왔다. 군사, 통제. 제한이 아니라 통제예요. 단. 전답, 과수원,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공원이 나왔죠? 공원은 항상 우리가 군사는 통제와 제한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공원 나왔다. 환경과 보존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보존하는 지역. 쭉 읽어보고 중요한 거는 7번이야. 철거. 철거하면 뭐만 비과세한다? 건축물만. 그래서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밑에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칠판 주목해요. 자, 군사가 나오면 통제가 비과세예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과세한다고요. 분리.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가 비과세예요. 환경지구는 과세한다고요. 분리로. 자, 잠시 쉬었다 하자.